차주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46분 오전. 네. 네, 대박. 정말 열정적이신 차주님과 저와 만남.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31살이고요. 네. 사는 곳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 네.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연식은 2022년식이고요. 오. 차량명. 네, 차량 아이오닉 5, 네.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네. AWD. AWD. 네. 자, 그리고 선택 옵션은. 선택 옵션은 그 루프는 비전 루프고요. 네. 나머지는 다 선택을 했거든요. 미러 빼고. 아, 미러 빼고. 네.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키로수가 지금 1800 정도? 1800 정도. 네. 그러니까 1765km. 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제가 운행했던 거는 옛날에 1세대 아이서티가 있고요. 네. 저 이제 부모님 차를 항상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네. 모하비랑 네. 740li. 730 Li. 네. 그러면 그런 차를 딱 타시다가 네.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차가 필요해서 그냥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주변에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유지비 이점이라든가 네.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이렇게 토크감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셔갖고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뭐 경쟁 차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 사기 전에. 생각해 봤던 거요? 네. 전기차로는 사실 제가 네. 이렇게 SUV 형태라기보다는 그 세단 형태를 원했었거든요. 세대요? 네. 세단 형태를 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 3요. 모델 3? 네. 그러면 테슬라 모델 3와 아이오닉 5인데 혹시 아이오닉 5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디자인 하나만 딱 보고 골랐거든요. 사실 처음에. 디자인? 네. 어디가 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좀 네모네모한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쭉 직진인데. 네. 그러면 그냥 외관 디자인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또 나뉘는데 사실 뭐 롱레인지를 이제 하신 거는 당연히 주행 간거리 그렇죠. 가 있고 사륜과 또 이륜으로 또 나뉘잖아요. 그거는 제가 네. 해외 전기차 리뷰를 봤을 때 네. 전기차는 뭐 이제 차들도 말이 많잖아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뭐 스포츠 형태의 차들이면 뭐 후륜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아니면 무조건 사륜이 좋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네. 전기차는 사륜 기반인 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네. 무조건 그냥. 네, 그 뒤로도 제가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거 이제 예약하고 얼마 안 돼서 시승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일반인 시승이 열리지 않았을 때라서 초청받아서 간 거였는데 네. 그때 타본 게 이륜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만큼 그게 안 나와서 원래 원래 그때 타보고 바꾸려고 했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이게 초기 예약할 때 2차 컨버전이 있어서 네. 그때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타보고 좀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륜으로 가고. 근데 뭐가 별로셨어요? 뒤로 딱 탔어요, 첫 느낌. 이산 전에 타봤던 전기차의 토크감 그리고 뭐 주행거리는 그때 시간은 좀 길게 줬었는데 그렇게 많이 몰지 않아서 주행거리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네. 오히려 더 짧아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 사륜을 넣은 거예요. 오히려. 네. 자, 프레스티지와 또 익스클루시브. 혹시 프레스티지를 좀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뭐 외장에 차별점도 있고 차 살 때는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은 막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옵션 다 넣을 건데 네. 굳이 밑에 걸 사서 넣지 말자 해서 그냥 다 넣은 거예요. 자, 요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금액은 좀 어떻게 돼요?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제가 총 일단 할인 안 받은 금액은 네. 6,400 몇십만 원 정도 되고요. 할인은 얼마 가셨어요? 할인은 이제 그 전기차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그게 한 800 몇십만 원 정도? 800 몇십만 원? 네.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네, 제가 예약을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했거든요. 잠깐, 오늘 언제? 작년 아니에요? 작년 2월 13일인가 3월 13일인가로 알고 2월일 거예요 아마. 네. 그때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13개월 기다린 거죠. 이야, 13개월 동안. 네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보조금을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좀 더 많이 받았겠죠?
그쵸. 그때는 작년 기준으로는 1200만 원 정도, 서울 기준 그 정도가 됐으니까. 예. 자, 그리고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제가 일부는 입금을 하고 월에 딱 60만 원 나오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어, 할부 60개월로. 60개월로 네. 해서 그러면 월 나가는 게 60만 원.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풀할부죠. 네. 아, 거의 풀할부인가요? 네. 어. 60개월로 하다 보니까 네. 예, 1,000원 얼마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아, 1,000원 정도 넣고 네. 나머지는 풀할부로. 자, 이 차의 보험료인데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신지. 보험료는 정확히 123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자차 넣고. 네. 이 정도 사실 뭐 예상했다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네. 전기차가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더. 아, 원래 좀 더 쌀 줄 아셨죠? 네. 근데 더 비싸더라고요. 차량 가액이 있어서 그런가 더 비싼 차를 제가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보다도 훨씬 더 이게 저렴한데도 더 비쌌어요. 자, 전기 충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네. 지하 주차장에 집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으셔갖고 저는 그냥 여유롭게 집밥으로. 집밥으로. 그게 완속이죠? 네, 7W짜리 완속이요. 진짜 좀 완속. 그러면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은 제가 이걸로 장거리를 오래 탄 적이 없어서 네. 배터리가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한 4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제가 그 시간 내에 무조건 출근을 다시 하고 외출을 하기 때문에 네.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한 40%에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뭐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하면은 11~2시간 정도? 그 정도 예상 시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11~2시간 정도가 네. 돼야지 100%. 네네. 차주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을 그냥 집에 꽂아 놓으시고 네. 출근할 때 나오면 한 몇 프로 충전되어 있어요? 제가 설정을 이거를 100%로 안 해놨거든요. 그쵸? 90%까지만 해놔갖고 네. 한 번도 90% 아닌 적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90%. 네, 그냥 90%. 그냥 뭐 출퇴근하시고 또 집에 와서 또 꽂아 놓고 네네. 이렇게 또 가시는. 자, 그러면 일회 충전 비용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비용이 조금 애매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데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비용이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집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시험 기간인지 아니면 뭐 테스트 기간일지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지금은 아직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결제가 된 적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급속은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뭐 경험 삼아서 저기 강동 하이차저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한번 경험 삼아 해봤어요. 경험 삼아서. 네. 어땠어요? 일단은 뭐 제가 그때 배터리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이제 한 10% 20%였으면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을 텐데 네. 제가 70 몇 프로대 갔더니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네. 집에서 있는 게 7W짜리인데 그쪽 훨씬 빠르니까 표면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빠르긴 빠르구나 이 정도 그냥. 차주님은 그냥 집밥만 있는 거죠? 네, 거의 지금 집밥 아닌 적을 한 번 넣은 적은 있는데 그때가 하이차저고 그 외에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로 다 커버가 돼서. 커버가 되셔서. 알겠습니다. 전비인데. 네. 혹시 이 차는 전비가 좀. 전비요. 네. 지금 잠시만요. 연비 아니에요, 저? 연비라고 나오는데 네. 전비죠 사실. 그래서 오늘 충전하고 나서 제가 25km를 주행했고 5.4.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글쎄요. 이게 제가 빌트인 캠도 들어있고 휠도 20인치고 4륜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페에 비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6, 7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나왔던 게 한 6 정도? 6 정도? 네, 5 중반 후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유지비. 사실 뭐 전기 충전 비용 정도인데 아직까지 내보신 적이 없는. 그렇죠. 한 달이 아직 채 안 되기도 했었고. 그쵸. 자, 그리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뻐서 이 차 샀다. 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고 이쁘긴 한데 만져보면 소재들이 되게 좀 그렇거든요. 어디 부분이요? 이쪽 이렇게 도어 캐치라고 하나요? 네. 이쪽이랑 이런데. 대시보드 쪽에?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트 빼고는 사실 질감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곳은 없어요. 질감 정도뿐. 네. 자, 이 차 직전 차가 740Li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
제가 주로 이용했던 건 이제 모하비고 아, 모하비. 740 LI도 많이 몰았었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명의로 소유했던 건 아이서티고. 아이서티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직전에 많이 탔던 차는 모하비인데. 네네. 자, 그 직전 차를 타시다가 네. 이 차를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일단 모하비는 좀 이게 그 정숙성이나 이런 거랑 좀 멀잖아요, 거리가. 네. 승차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차에 비교한다 그러면 더할라이프 좋은 것 같아요. 오. 자, 그리고 뽑기운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네, 존재하죠. 혹시 어떻게 좀 존재해요? 이게 그냥 제가 뭐 이제 기다리면서 다른 이슈들 같은 거나 이런 거 카페 활동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슈가 된 것들은 다 고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저한테는 없던 건지 다 없었는데 네. 이 시트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어디 시트에서요? 즉 운전석 시트에서. 근데 이거는 그 릴렉션 시트가 들어간 차종들은 네. 뭐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트에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좌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몸이 쏠렸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 판정을 받았고요. 네. 지금 부품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 판정까지 네, 사업소 가셔서? 네네.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무슨 소리였는데요? 어떤 소리예요? 그냥 그 옛날에 교실 그 나무 바닥 있잖아요. 네. 지금도 주행하다가 들리실 수 있는데 끼끼끼 이런 소리가 조금씩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찰되는 소리? 맞아요. 그러면 사업소 직원분들 실제로 안고 딱 돌려봤을 때 네. 그 소리를... 영상도 다 찍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네. 이걸 시켜놓을 거니까 네. 다음에 전화 드리면 오셔라 하셨고. 이런 경우가 근데 조금 많은 편이에요? 찾아보니까 왕왕 있더라고요. 좀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튜닝한 거는 따로 없죠? 튜닝한 거는요 없죠. 네. 뭐 네. 딱히 없는데 뭐 이런 거 핸들 커버. 그다음에 저기 스피커 저쪽에 너무 휑해서 검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그 메탈로 된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네. 어디요? 저기 밑에 보면 스피커. 예. 네. 동그랗게 이렇게. 네, 저게 뭘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구나. 네. 야, 근데 되게 잘 붙이시는 건데? 뭐 모양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냥. 네. 차주님께서 직접 다이로.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네. 처음 딱 앉았을 때 이 시트 좀 어떠셨는지. 이게 보니까 근데 되게 이게 발판도 좀 긴데 밑에. 네. 되게 좋다. 발판 이건 순정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코일 매트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왜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전 순정을 밟아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굳이 그냥 따로 안 사고 순정으로 쓰고 순정으로. 있어요. 저 리클라이너 이거 약간. 리클라이너요. 이거 올라가죠. 무릎 받친데 이거. 네, 근데 뭐 주행 중이나 이렇게 약간 정자세로 앉아있을 땐 그렇게 크게 다가온 게 없고 그 릴렉션 모드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게 되면 진짜 좀 편해요. 릴렉션 모드. 네. 릴렉션 모드가 모르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저처럼. 네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좌석처럼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네. 안마의자처럼 그러니까 좋다. 딱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 종아리를 받쳐주니까 원래 뭐 기존의 차들은 네. 넘어간다고 해도 종아리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다리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받아주니까 뭐 충전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네. 그럴 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편하고. 그리고 이거 착자감도 좀 괜찮죠? 시트 착자감. 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인데 어떻게 시트 포지션은 차를 타자마자 바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좀 걸리셨는지. 바로 잡혔어요. 시트는 저는 뭐 딴 거를 많이 편한 걸 못 타봐서 모르겠는데 네. 제 기준에는 그냥 뭐 딱히 불만은 없을 정도?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키는 180이고요. 네. 몸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운전하실 때도 네.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오른팔이나 왼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오른팔은 사실 제가 왼팔로 운전할 때는 뭐 오른팔은 이렇게 대고 하는데 네. 왼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왼팔은 굉장히 편한데 제가 실제로도 왼팔로 한 손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왼팔은 되게 불편해서 제가 조절을 많이 해요. 불편해죠? 네. 제가 뭐 이제 신체적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딱 떠 있다 보니까 이게 확 붙여서 운전하면 잘 돌아가지가 않고 그래서 뭐 이건 차 잘못은 아닌데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떤 체형이든지가 다 편할까요? 뭐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하겠다. 근데 저보다 크신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네. 제가 편한 거 보면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편할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들의 그립감인데 그립감이 좀 안 좋아서 알칸타라
커버를 씌우신 건지. 아니요, 너무 얇은 걸 전 싫어해서 그냥 아, 두께를 키우려고 한 건데. 두께를,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알칸타라 이뻐서 한 거고요. 네네. 그립감은 사실 뭐 약간 제가 손에 뭐 땀 같은 게 아예 거의 안 나는 스타일인데 네. 약간 미끄러운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립감 네네. 자체는 좋은데 네. 손에 딱 감기는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잘 미끄러져 갖고. 그냥 미끄러져서. 네. 근데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네네. 핸들의 무게감. 무게감은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다. 네. 어때요? 이 가벼운 감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더 무거운 게 좋으신지 아니면 이 가벼운 게 좋으신지. 제가 막 엄청 이렇게 빠르게 다니고 이러진 않아서 네. 전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게. 네.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무게감이 좀 더 묵직해지나요? 네, 확실히 그거 속도가 올라가면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걸 조절하는 건지. 올라가면은 제자리에서 뭐 뉴턴 할 때는 똑같고. 네. 속도가 올라가면 좀 무거워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당연히 여자분들도 운전하기에는 매우 괜찮죠. 네, 근데 이게 네. 저는 이렇게 다른 리뷰를 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휠 베이스가 3m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하기는 좀 힘들어요. 회전 반경 자체가 크다 보니까. 차선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되긴 되죠. 거의 제가 딱 맨 앞에서 유턴을 할 때 완전히 이제 왼쪽으로 감고 유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3개 걸쳐요. 걸치는구나. 네. 그리고 좀 좁은 주차장이나 이런 거 갈 때 차를 뺄 때나 네. 그럴 때 조금 힘들고요. 조금 힘들고. 그런 게 좀 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 운전석도 창문쪽 손을 딱 얹었을 때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은 뭐 약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완전히 그냥 정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정위치에 있고 딱히 불편한 건 없고. 네.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이나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다 괜찮으신지. 네, 너무 좋아요. 핸들부 위치도. 그래서 처음엔 이거 뭐 드라이브 모드 이게 잠깐 헷갈려서. 그러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저기 스포츠 모드 그런 거죠. 네, 돌리는 것처럼 생겼는데 네. 돌리는 게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가끔 헷갈리고, 이제 기어도 컬럼식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고 이렇게. 그러네. 네. 야, 잠깐만. 그러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적응이 조금 되고 나서 지금은. 네, 여기 있는 기능들도 다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 해서 네. 그냥 구성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구성 자체가, 그리고 깜빡이라든지 와이퍼도 그렇고 다 네. 괜찮고. 자, 저쪽 계기판 쪽 모니터도, 저쪽 계기판은 좀 어떠신지. 계기판이요. 네. 편의성 어떠세요? 차주님 스타일이신지. 뭐 보여지는 정보가 사실 계기판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눌러서 봐야 되고 제가 봐야 될 정보도 웬만하면 다 헤드업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 계기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편의성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편하나요? 제가 이제 뭐 내비 같은 걸 볼 때 초행길이나 이러면 자꾸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갈지 대략적인 그걸 알려주거든요. 유보맵하고 이게 아주 연동돼서. 네네네. 우측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계기판인데, 이 계기판도 매우 괜찮으신지. 네네. 딱히 불편함은 없고, 당연히 보니까 차주님은 그냥 유보 내비를 좀 잘 쓰시는. 네, 일단 거치대 제가 이런 걸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그냥 최대한 이걸로 쓰고, 좀 이제 이거랑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많이 틀리다 그러면 이제 T맵을 켜놓고 카플레이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카플레이요. 네. 자, 밑에 보니까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이거는 좀 급할 때는 좀 먼 것 같아요. 급할 때는. 네. 좀만 좀 튀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쵸.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에 있는 건데, 야, 이거는 터치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이것도 저 혼자 탈 때는 불편하지 않는데, 네. 제가 뭐 이제 음성인식으로 웬만하면 다 조절을 하거든요. 네. 뭐 통풍 시트나 에어컨 이런 거를.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나서는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터치라서.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좀 봐야 되는 네네. 그런 거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다 뭐 딱히 불편함은 없으시죠? 네, 오히려 좀 편하죠. 여기 이제 뭐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움직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걸 좀 못 여쭤봤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 가는 거리요? 네, 충전을 했을 때. 일단 여기 뜨는 거는 제가 이제 전비가 한 5에서 6은 안 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400 이상으로 찍힌 적은 없었어요. 100% 충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380 몇 이렇게 찍히는 거 봤는데. 실제로 네. 380 몇이면 90% 기준인가요? 네네. 90%. 근데 보통은 찍히는 거리보다 이제 더들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엄청 과속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공조기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냥 한 380 정도? 380. 네. 괜찮으신 편이신 것 같았어요. 사실 테슬라에 비하면 좀 적잖아요. 그쵸. 근데 네. 뭐 장거리를 제가 많이 이용하진 않고요. 또 가다 보면 안 쉬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쉬면서 사실 꼽아놓으면 그냥 저는 완충이란 개념보다 그냥 내가 이걸 꽂아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피고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 한 1, 20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쉴 때마다 그렇게 는다 그러면 이제 완충은 아니더라도 제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토탈 한 400 정도만 나오면 그리고 뭐 서울에서 부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너무 만족하고 계시다. 네. 자,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 또한 불편한 게 거의 없으시죠? 아 여기는 사실 네. 공간은 넓고 한데 네. 이걸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실 딴 걸 하진 않는데 네. 좀 불편하긴 해요. 이쪽은 뭔가 이제 쓸데없이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이 넓다. 조금 줄여줬어도 됐을 것 같다. 좀 더 공간감을 좀 더 살릴 수 있게. 네, 뭐 넓이는 놔두는 높이를 좀 해서 네. 제가 뭘 찾게 되면 이렇게 손이 안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좀 이렇게 올려서 했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그 정도가 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어떠세요? 제가 뭐 이렇게 빨리 다니고 뭐 네. 격하게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지인분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다른 전기차를 느껴봤을 때 네.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네. 무게중심이 딱 밑에서 잡아준 느낌이 엄청 강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주님은 매우 만족스럽게. 그냥 일반적인 거 막 엄청 좋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그냥 뭐 그냥 그 정도. 소소한. 네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네. 가속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시내에서 네. 일상용으로 타기에는 뭐 차고 넘치고요. 네. 가끔 그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네, 궁금해요. 빠르죠.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로백이 몇 정도 나오네요? 그 공식 제로백이 5.1초인가 2초인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진짜 빠르네. 근데 그 시간보다 제가 더 빠른 차를 얻어 타본 적은 있거든요. 네. 내연기관으로. 네. 근데 그때보다도 더 느낌은 빠르다고 받았거든요. 이제 한 번에 토크가 이제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간보다도 굉장히 그냥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다. 느낌상으로는. 혹시 꿈속에서 이거 치고서 또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는 제가 리밋이 18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근접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뭐 힘은 남아 돌았던 것 같고요. 꿈속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힘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뭐 불안한 건 전혀 없었어요. 불안심이 없었고. 네. 자, 반대로 이제 제동력인데 네. 제동력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으로도 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는데 차주님은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 제가 이걸 3단계를 넣고 타거든요. 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을요. 네. 저도 좀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랑 고민하다가 안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회생 제동이 테슬라는 무조건 걸리니까. 네. 근데 걸리는 것도 좀 약간 제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불쾌했어요. 전 그게 울컥울컥 되는 것 같고. 근데 얘는 제가 그때 뭐 운행 안 한 거랑 한 거랑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조수석에 타면 지금 제가 타는 것도 멀미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뭐 직접 뭐라도 받고 옆에서 타봤는데 다 멀미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동력 자체로 그냥 0단계로 놓고 보면 네. 제가 이제 여기 또 약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밟는 감을 좀 까먹어서 네. 그래서 좀 밀린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그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네. 근데 3단계를 해도 뭐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급인가요? 그쵸. 근데 제가 아직은 컨트롤이 부족해서 그냥 네. 쭉 가다가 정차할 때는 그냥 제가 살짝 밟는 정도? 브레이크 살짝 밟는 정도.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자, 코너링인데 네. 코너링은 좀 어떠신지?
그 꿈속에서 아까 해봤을 때 코너링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차 특유의 그렇게 이제 낮게 깔린 느낌은 좀 덜했고요. 딴 거에 비해서 뭐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밑에 좀 더 깔렸으면 더 좋겠다 네네. 생각하시나요? 네. 차주님도? 그래서 뭐 이제 같이 비슷하게 나온 EV6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스포츠성에 더해져서 그냥 리뷰어들 말씀 들어보면 네. 그거는 얘랑 좀 많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밑에 무거운 게 좀 깔려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네네. 승차감도 맞죠? 서스펜션도. 네네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뭐 기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 부터는 좀 더딘 것 같다 생각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60까지는 정말 빠르고요. 네. 100까지도 금방 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로 네. 한 120 정도? 그때부터 더딘 것 같아요. 조금 더딘 것 같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혹시 모드가 뭐뭐 혹시 있어요? 에코가 있고요. 네. 지금 타시는 게 노말, 노멀. 그다음 스포츠가 있고 네.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스노우 모드? 네. 아, 스노우만 예, 겨울철에 쓰는 거고. 네네. 차주님은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모드를 컴포트를 많이 쓰는 거 아니면 에코로 많이 쓰시는지? 저는 거의 99% 정도는 노말 컴포트 모드요. 컴포트 모드로. 네. 에코도 괜찮지 않나요? 좀 별로였네. 에코는 이게 엑셀 반응성 자체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컨트롤을 따로 안 하면 이렇게 밟았는데 툭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스포츠는요? 스포츠는 가끔 그냥. 가끔. 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차가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든가 다른 소음 더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딴 거랑 비교하자 그러면 네. 이게 제가 EV6 이런 거에 가격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더 비싸고 이래서 좋은 구성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면 주행 그 모터 음 같은 걸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운전하는 재미에 있어서 속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를 원하고 뭐 전기차를 산 건 아닌데 네. 그런 거 하나 넣어줬으면 어떨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다. 네. 자, 스피커인데 스피커 음악 들어서 스피커는 어떠신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예민한 편은 아닌데 네. 일단은 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은 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리고 이거 골목길 같은 데도 가보신 적 있잖아요. 네. 차가 너무 조용해서 혹시 뭐 그런 사람들 막 잘 안 비켜준다는 그런 경우도 좀 많죠 그거는. 많아요. 네. 제가 출근할 때 이제 네. 회사가 이제 조금 이면도로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들어가서 하는 편인데 네. 그쪽에 학교도 있고 되게 통행이 많은 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막 이제 이어폰도 껴고 다니고 하니까. 그렇죠, 모르죠. 근데 거기다 뭐 경적을 울릴 수 없어서 네. 제가 그냥 천천히 줄이고 가는 편인데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있고. 자, 실내 사이즈 2열인데요.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뭐 레그룸이나 등받이, 뭐 헤드룸에 대해서는 별 말씀은 좀 없으셨는지? 네, 뭐 제가 타본 적도 있거든요. 직접 운전은 그냥 부모님한테 맡기고. 네. 근데 저는 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편안했다. 네.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승차감은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어땠어요? 뒷자리 승차감? 앞이랑 그냥 크게 안 다른 정도? 소리 안 나는. 근데 이제 시트 자체가 이제 평평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조금이라도 몸을 잡아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차이 정도. 그런 차이 정도. 그래서 괜찮다. 네. 자, 그리고 저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나요? 네네. 각도 조절도 되고 당연히 폴딩 되고. 네.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도 지금 짐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실려 있긴 해요. 무거운 네. 건 아니고. 네. 근데 그 정도도 이제 무리 없이 들어가고 기존에 많이 탔던 그 모하비랑 비교하자 그러면 좀 좁고 낮긴 한데 네.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다. 네. 앞 트렁크도 좀 괜찮나요? 앞 트렁크는 얘가 이제 전륜 모터가 추가되다 보니까 네. 지금 워셔액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꽉 차요 그냥. 워시액 하나 들어있어요? 네네. 꽉 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박. 차박 해보신 적 있나요? 차박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들어있는 게 차박 매트예요. 차박 매트를 뭐 차박을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고 네. 이제 트렁크에 원래 제가 뭘 싣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데 네. 저거는 딱 사이즈가 맞다 보니까 네. 뭐 소리도 안 나고 해서 넣고 다니는 건데 네. 차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시죠? 좀 편안했다. 딱 평탄화되고 딱 누우니까. 네, 그쵸. 기본으로 평탄화되지는 않는데 네. 저 매트가 평탄화가 되는 매트이기도 하고 일단 전기를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안에서 고청이 딱 꽂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뭐 가서 캠핑 나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뭐 가스불이나 이런 거 화롯불 안 피워도 되고 전기로 다 해결 가능하니까. 매우 편리한. 네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이오닉 5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신지? 장점이요. 네. 이게 다른 전기차랑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차주님. 내가 봤을 때는 있죠, 장점. 저는 사는 목적 자체도 사실 캠핑이나 제가 낚시도 좋아해서 네. 자주 가는데 그럴 때 쓰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V2의 기능. 네. 그게 구매에 엄청 큰 이유였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사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진 않은데 네. 가끔 이용하더라도 사실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나 이런 장비 같은 걸 위해서라도 뭐 노지 캠핑 쪽을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캠핑 사이트를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노지에서 하기는 더 좋고요. 일단 전기가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컨셉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패밀리카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밀리카가 정말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장점. 그 정도? 네, 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일단은 반자율 주행 네네. 써보신 적 있죠? 네네. 어떠세요? 반자율 주행 제가 여기에 제가 그 HDA인가 네. 2단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단계가 들어가 본 것도 타봤는데 확실히 더 안정감은 있고요. 뭐 아직도 근데 코너나 이런 데 돌 때는 잘 벗어나기도 하고 불안한 건 있는데 그냥 제일 많이 쓸 때 저는 막히는 데에서 많이 써요. 오다 가다 이제 출발하고 말하면 제가 불편하니까 네. 막힌 데선 그냥 얘가 알아서 가주니까. 뭐 완전히 멈췄을 때 뭐 버튼을 눌러준다거나 엑셀을 밟아줘야 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해주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전용도로나 이런 데서는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할 때는 엑셀을 밟거나 이거 속도를 올려주면 제각이 나가요. 멈춰 있을 때. 네네. 그렇게는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게 네,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좀 있지만 네. 코너라든지. 자, 그리고 깜빡이 켰을 때 계기판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게 그냥 거의 아래쪽을 비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쓸 땐 차선 변경 말고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많이 써요. 오히려. 네,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나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그걸 키면 이제 저 미러를 안 보이는 곳들이 보여서 네.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괜찮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거 외에 옵션이나 기능의 장점 차주님 생각하시는 있나요? 뭐 옵션이랑 옵션이고 특색 같은 건데 여기 위에 네. 루프가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서 개방감도 있고요.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좀 받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다. 끝. 네. 반대로 단점. 단점은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아까 뭐 중복되는 거긴 한데 네. 어떤 거죠? 차 가격에 비해서 실내가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고. 네네. 글쎄요. 그거 제가 말고. 뭐 계속 너무 칭찬만 해서. 네. 괜찮아요. 어차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제 경험 네, 맞아요. 판단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네네네. 단점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고 사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그냥 그걸 단점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정말 모르고 전기차를 타봐야 되겠다 해서 많이 안 알아보시고 산 분들한테는 단점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뭐 오래 기다리면서 그게 단점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흘러보는 것들이 많아서 네. 딱히 저한테 저 개인적인 단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관련된 아쉬운 점은 아까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뭐 내장재라든지 네네.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차량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나요? 아쉬운 점, 네. 뒤에 네. 저기 와이퍼가 없어요. 뒷유리. 네,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는데 네. 저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 리어 윙처럼 생겨서 그걸 이렇게 바람으로 쓸어내리는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지? 그래서 뭐 이거 개선형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룸밀러에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차가 더러워진 날이나 이럴 때 룸밀러를 보면 거의 뒤에가 보이는 게 없거든요. 뭐야. 이거는 개선형, 이 차는 그럼 끝났네요, 그러면? 아니, 이 차는 개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차는 뭐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좀 아쉽고.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다.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제가 차량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그 네. BMW i4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뭐 가격은 그 더 비싸긴 한데 네. 충분히 저도 지불할 수 있던 금액인데 네. 이제 경쟁 차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린 것도 있고 우선 디자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산 건 맞는데 네. 제가 신청했을 때보다는 지금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쵸. 방금도 보니까 뭐 이제 폭스바겐에서 그 스코다 네. 에서 나온 것도 있다 그러는데 뭐 1,000만 원이 더 저렴하다 그러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금액 대비 사실 막 썩 추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 네. 작년에 내가 계획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쵸. 지금에서는 만약에 지금을 막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걸요? 전기차 차량이요? 그 제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SUV나 이런 것보다 세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i4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i4를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이 색상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드신다. 색상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네. 그때는 제가 신청했을 때는 이게 많이 굴러다니지 않을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택시가 이 색깔로 나와서 제가 흰색이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에 네. 기사분이 계신데 네. 같이 항상 이렇게 충전을 해요. 네. 그러면 너무 그냥 택시 같아서 뭐 택시가 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너무 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밋밋하다. 만약에 색상을 다시 한다면 어떤 색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 메인 컬러 그 골드 매트 그레이인가? 그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광이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제가 좀 부지런하다 그러면 다시 한다 그러면 그 색깔로 할 것 같아요. 그 색깔 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증기에 내 수리하신 거는 아까 뭐 수리 예약 정도. 네네. 시트에서 나는 작업.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 뭐인데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제가 부탁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소리가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타다 보니까 조금 더 심해진 게 있어서 네. 제가 2번을 방문했었는데 네. 다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사업소 기준이죠. 블루 블루 손 말고 네. 사업소 너무 친절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를 첫 차로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뭐 다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전기차는 뭐 유지할 만한 게 없죠. 오히려 내연기관 더 싸니까. 첫 차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첫 차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제 또래나 더 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기 금액이 좀 비싼 것 뿐이지 그니까요. 사실 뭐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금액이 안 나가다 보니까 네. 뭐 아반떼나 소나타급을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달에 할부금이 뭐 얼마 넣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보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차면 또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기름값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니까요. 제 경험상 기름을 제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60만 원이면 저처럼 그냥 이걸로 60만 원을 하시면 충전비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네. 그 내외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 차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네. 마음에 들면 사실 큰 금액이 지불된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기름값은 날아가는 건데 이제 그쵸. 차는 남잖아요. 차는 남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또 더군다나 또 전기 충전비도 싸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에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약간 넌센스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할부로 아니면 완납 기준으로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완납을 하셨다 그러면 진짜 뭐 냉정하게 한 150만 벌어도 탈 수가 있고요. 완납했으면 네. 150? 네. 150 너무 많지 않나요? 한 뭐 50만 원만 있어 차에만 들어가도. 그 차에 필요한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냥 한 달에 수입이 150인 분들도 네. 차에 그냥 뭐 보험비나 자동차세나 이런 거 다 생각해도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트. 네, 뭐 그 전에는 뭐 냉각수 문제도 있었고 네. 네,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은 거는 시트 문제 하나만 시트 있고요. 문제. 네.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풍절음 있네요. 아니요, 그 풍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풍절음 없고. 이 차가 현재 커뮤니티 이슈가 좀 있나요? 이슈
그것도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크게는 없어. 이슈보다는 이제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5, 6개월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상품성 개선된 새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조금 아쉽긴 하겠죠.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함 이런 문제보다 1년밖에 안 되는데 약간 구형차 되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저 뒤에 룸밀러 봤을 때 뒤쪽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바뀐다. 네. 그거 말고는 없죠.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배터리요? 네. 대박.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EV6나 수출용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77.4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근데 얘는 74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와트 정도 차이가 나면 주행거리는 좀 차이가 더 나고 출력도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이 같다 그러면 더 좀 상심이 크긴 하실 거고 금액이 아마도 오를 거라는 예측이 있고 뭐 해외에서는 아직 올랐다고 나와서 금액이 오른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 더 높은 금액 주고 좋은 차를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오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주행 거리가 한 30 정도? 30 정도? 네. 그냥 뭐 짧게 다니신 분한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쵸. 좀 길게 다니신 분들은 좀 의미가 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주위 반응인데 이 차 사시고 나서 네.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이요? 네. 일단은 뭐 괜찮다, 좋다 하시고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뭐 이제 뭐 차를 샀고 지인이고 하다 보니까 나쁜 말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우선 칭찬만 해주셨어요. 차 이쁘다, 괜찮다, 네. 좋다 다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뭐 딱히 하차감이요. 네.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차감은 조금 이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눈에 좀 띄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뭐 하차감을 제가 느끼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뻐서 보시는지 아니면 특이해서 보시는지 보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네. 제가 뭐 운행한 그게 많지 않아서 딱히.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네. 저는 그게 집밥이 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에 다른 차들이 돼도 그 아파트나 이런 곳이요. 그런데 약간 배려 차원으로 그냥 했던 건데 지금은 되면 불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파트 주차장도 부족한데 전기차 그쪽에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집밥은 못 쓰는 거구나 하고 구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집밥을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엄청 편하죠. 네, 너무 편하고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밥이 근처에라도 그냥 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시거나 하면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좀 동떨어져 있거나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리고 그러면 7W라고 말씀하셨는데 7W가 완충하는 데는 거의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배터리가 74kWh잖아요.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0에서 100까지 하는. 근데 10시간보다 아마 더 걸릴 거예요. 제가 20인가 30에서 했을 때도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으니까 충전기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또 올라가면 점점 느려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 사고 싶다, 친구야, 등급이나 옵션 추천 좀 해줘라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신지. 그래도 타고 계시니까. 네. 네. 등급은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하고 네. 그 보통 평균 주행거리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거나 주행 습관이 뭐 격하거나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2륜으로 네. 옵션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 비전 루프. 그리고 저는 운전 초보자이나 아니면 첫 차이신 분들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 넣었지만 써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여주는 정보도 더 많고요, 미러보다. 그리고 시인성도 훨씬 괜찮고. 그 첫 차거나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들이 이걸 사신다 그러면 그거 꼭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추천을 좀 할 것 같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으신지.
이 차 뭐 문제보다는 경쟁 차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금액도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고 해서 네. 그냥 다른 차종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차랑 비교 많이 하나요? 아이오닉이 실질적으로? 뭐 EV6는 거의 같은 차라고 보니까 네. 논의를 하고 제일 많이 하신 건 테슬라고. 테슬라? 네. 모델 Y? 네. 그 다음에 뭐 나 어차피 시내에서만 쓰고 이륜으로 살 거면 이렇게 큰 차나 이런 게 필요 없다. 네. 그러면 그 볼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볼트. 그래서 모델 뭐 Y도 많고 네. 볼트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되게 괜찮다고 해서 제 주변에는 볼트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볼트 고민하시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주님 집 밖 회사 밖 네. 없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급소 충전이. 네. 그런 분들은 절대 비추천.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차로 5분 거리만 돼도, 그러니까 아예 집밥에서 1분 거리만 돼도 자기는 추천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차 안에서 있는 게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뭐 지루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뭐 테슬라처럼 여기서 뭐 넷플릭스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나오지 않는데 네. 차 안에 있을 때 불편한 것도 없었고 일단은 뭐 가성비 자체가 좋다 보니까 요즘에 하도 고유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시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집밥이 편하긴 하지만 저 역시 샀을 때 집밥을 사용 안 할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뭐 1km 뭐야 1분 이렇게는 뭐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정도는. 멀고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추천을 못 한다는 거죠. 네네. 그것도 말이 한두 번이지. 뭐 가까우면 괜찮은데 진짜로. 그쵸. 한 몇 분 거리까지는 괜찮다. 몇 분 거리보다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를 내가 가야 된다. 네. 근데 마트에 충전기가 있다 하면 이마트에 보통 충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출퇴근 거리 한 30km짜리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는데 네. 이 거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간다. 네. 내가 그때 꽂아 놓는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싸구나. 굳이 이렇게 동떨어진 곳을 가야 된다. 시간을 내서 그러면 많이 비추죠. 많이 비추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이요. 네. 뭐 차에 대한 지식이나 네.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으니까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냥 모니터 딸랑 하나이지만 그래도 이 차는 그래도 내연 기관처럼 회생전을 끄고 탈 수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지식이나 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사실 그렇게 망가질 것도 없잖아요. 부품이 그렇죠. 이렇게 모터 뭐 엔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열심히 탈 수 있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차 자체가. 이건 이제 내연기관 타다가 가끔 전기차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네. 차주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전혀. 바로 적응. 네. 바로 근데 적응. 이런 조작 같은 거는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운전하는 거는 바로. 오히려 지금은 아예 그냥 아이오닉처럼 저렇게 다 있는 게 더 편하죠. 기어부도 없고. 그쵸. 이쪽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직장 동료분 거 그랜저를 볼 일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금방 또. 아, 그리고 이제 그 진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게 제가 반응을 하게 되고 뭐 그랜저가 되게 나쁜 차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신지. 5점 만점에. 네. 근데 구매 사양에서 고려가 제일 많이 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고 보조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5점 만점에 저는 4점 정도, 4점 정도. 3.5 하겠습니다. 3.5. 네. 가격이 크니까요, 되게. 그렇죠. 네.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가 또 다시 살 거다. 아니면 난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너무 만족하지만 네. 굳이 그렇게 아이오닉만의 큰 메리트가 지금은 그렇죠. 그 V2L 하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지금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BMW 살 것이다. 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 관련해서 이거 빠졌다, 이거 말 못했다 있으신지. 저 아까 회생제동 할 때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제일 거의 한 100%냐 회생제동. 네. 1단계는 거의 안 잡히고 내용이 똑같죠. 일단 거의 없어요. 일단 거의 없고 그래서 그리고
혹시 뭐 이거만 말 못했다 있나요? 아니요, 질문 너무 잘해 주셔갖고. 네. 네. 오히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끊을게요.